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뽕나무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뽕나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책임지며 신비로움의 힘을 지니고 있죠. 우선 지금 보이시는 것은 뽕오디입니다. 오디 중에서도 산뽕오디입니다. 오디 하면 산뽕나무가 최고죠. 산뽕오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뽕오디는 푸만 맛과 씹는 식감이 아주 좋죠. 생오디즙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성욕 감퇴나 무기력증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산뽕나무는 아무의 눈에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짓거나 마음이 아주 천사같이 고운 사람에게만 이런 산뽕나무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산뽕나무가 이렇게 나타나고 먹을 것도 풍부하게 주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촬영한 사람은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 오디의 성분과 효능을 알아보면 항산화 작용이 또 얼마나 많은지, 오디의 폴리페놀류와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면역력 강화에 또 오디는 비타민C가 아주 많아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소화 촉진이 얼마나 좋은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뽕나무의 잎은 상엽이라고도 불리며 발열, 감창, 두통, 해수, 안질, 수종 등의 증상에 치료제로 사용되고요. 열매의 오디는 맛이 달아서 그대로 먹거나 즙이나 잼, 술 등의 요리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또 뽕나무의 껍질은 상백피라고 하는데 이것을 칼로 바깥쪽 껍질을 긁어낸 다음 이 속의 흰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상백피는 또 효염이 얼마나 좋은지 민간에서는 뽕잎과 누에 똥을 함께 먹으면 고혈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나무의 잎은 누에를 기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현재는 뽕잎을 생산하여서 차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잎을 가지고 한을 만드는 곳도 있고요. 뽕나무 가지는 백숙 등의 요리에 이용하여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하늘 왕오디라고 해서 오디가 아주 큰 오디 있잖아요. 그런 오디를 생산하는 뽕나무로 큰 나무로 길러서 많은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썸네일 화면에 뽕나무가 뽕 하고 방구를 키니 참나무가 참아라 하니까 대나무가 옆에서 캐션 마크여줘. 뭐라고 했냐 하면 백지놈 했답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보이시는 것은 바로 구지뽕나무입니다. 구지뽕나무는 구지뽕나무보다 더 단단하다는 의미로 이것이 변화하여 구지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대접받는 뽕나무가 부러워서 굳이 뽕나무를 하겠다고 우겨서 그래 그러면 너도 뽕 해라 하고 구지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지뽕 열매가 풋색, 녹색에서 점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검은색으로 익어갈 때쯤이 되면 그때는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약간 당근 맛하고 비슷한 맛이 나면서 그 당근 맛의 진한 맛과 또 달콤한 맛을 더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는 할뽕나무라고 부릅니다. 왜 할뽕나무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활을 만드는 데에는 아주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나무로서는 이 또 구지뽕나무만 한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뽕나무라고도 불리고 또 구지뽕나무라고도 하고 또 꾸지뽕나무라고도 합니다. 농의보감에서는 구지뽕을 학질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질은 말라리아라고도 불리는 간염병입니다. 이 질병은 학질 무기가 매개체로 작용하여서 인간에게 전파됩니다. 매년 2억에서 3억 명의 사람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주로 열대 지역에서 발병하며 화학요법을 통한 예방법으로 예방약, 보존과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말라리아로 침입하여서 발열과 다른 증상을 유발합니다. 말라리아는 중증한 경우에는 뇌 말라리아로 진행되어서 신경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약, 방충제, 모기 퇴치, 약물 복용 등이 중요하고요. 또한 최근에는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예방 백신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우, 이 나무는 아주 오래된 아주 고목나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시고 암나무와 순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암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느티나무 보셨잖아요. 느티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반달처럼 둥그렇하게 아주 이렇게 보석 모양처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런 나무는 대부분 암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색이나 잎모양, 껍질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뭐 과일이 달리면 당연히 암나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암나무에 비해서 순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은 나무가 길쭉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잎도 좀 길쭉하게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가지를 보면 또 옆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고 암나무는, 순나무는 위로 솟아오르는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또 지나가다가 뽕나무를 보시면 이 뽕나무가 무슨 뽕나무인지 정도는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뽕나무의 구분 방법을 또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란히 지금 제가 뽕잎을 3종류를 놓았습니다. 3종류 중에서 이제 보시면 뽕나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자연에서도 뽕나무에 대해서 공부도 합니다. 이 뽕잎으로 비단도 만들고 이제 누에가 자라서 누에 고치가 돼서 또 씨를 뽑으면 비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초등학생 때 배우기 때문에 뽕잎도 또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은 집뽕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누에를 길렀죠. 그랬을 때 집 주위에다가 밭둑 가장자리나 이랬을 때 집에다가 뽕나무를 심어서 집뽕나무라고 합니다. 집 주위에. 이것은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 비슷하죠. 이렇게 약간 둥글게 이렇게 됐고 끝이 조금 뭉턱합니다. 집뽕나무는. 그 다음에 산뽕나무를 보시면 산뽕나무는 잎이 똑같이 잎맥은 비슷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이렇게 빠졌죠. 더 뾰족하게 빠졌죠. 이것은 산뽕입니다. 이거는 보통 산에 그냥 자연적으로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뽕나무라고 합니다. 또 보면 뽕은 뽕잎인데 또 비슷한 뽕이 또 있어요. 이 뽕나무는 여기 단풍잎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보면 단풍잎처럼 뚝뚝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끝에가 쭉 빠졌죠. 네, 이것은 단풍뽕잎입니다. 단풍같이 생겨서 단풍뽕잎이라고 합니다. 네, 단풍뽕잎. 끝에가 뾰족한 것은 산뽕잎, 또 하트처럼 끝에가 뭉툭하면서 더 동그랗숭한 것은 이것은 집뽕나무입니다. 집뽕잎. 이제 잘 아시겠죠? 네, 뽕잎의 거치를 한번 볼까요? 집뽕잎도 이렇게 하트 모양이지만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둘러서 났죠. 그 다음에 산뽕잎도 보면은 거치가 약간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 뽕잎도 보면 거치가 이렇게 똑같이 나 있긴 하지만 단풍 모양으로 울룩불룩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은 뒤쪽에 잎맥을 보실까요? 잎맥이 아주 선명하죠. 그죠? 이렇게 선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뽕잎도 보시면 잎맥이 아주 그냥 심줄이 그냥 팍팍 솟아났네요. 그죠? 이렇게 잎맥이 이렇게 진합니다. 아주 진하고. 그다음에 집뽕잎도 볼까요? 진백도 서로 근육 자랑을 하는지 서로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뽕잎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누에를 기르면서 매일매일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보자기를 두르고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뽕잎을 tab니다. 또 하나 가득 배 부뚝할 때까지 또 따면 또 갖다 쏟아붓고 또 다시 따고 또 다시 따고 하루 종일 나무 위에 그것도 올라가서 그렇게 따던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와 같습니다. 삭삭 하는 소리가 얼마나 비 오는 소리와 흡사한지요.
누에는 쌀이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네모난 이렇게 장박 위에 올라앉아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합니다. 하루 아침 전 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또 점심이 되기 전 한 끼 하고, 또 점심하고, 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또 한 끼, 그 다음에 저녁, 또 저녁 때 먹고, 저녁 후에 또 한 먹고, 잠자기 전까지 해서 하루에 7회 정도 뽕잎을 먹습니다. 그러려니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3끼를 먹는데 뽕은 7끼를 먹으니까 해 대기가 바쁩니다. 사람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뽕잎은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비라도 내리면 비를 맞고 뽕잎을 땄었어도 널어서 잠깐 말려갖고 습기를 없앤 후에 누에에게 뽕잎을 줍니다. 를 기르던 양장업을 할 때 봄과 가을 한철 유일하게 생활에 보탬이 되어서 고치를 팔고 나면 모심고 난 후 콩값도 줄 수 있고요. 또 보릿고개에 보리도 살 수 있었고 우리들의 육성회비도 낼 수 있어서 고사리 손도 뽕따기를 거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뽕따기에 도움을 주는 일손들이었지만 양장업에서 젊은이들을 고용하여서 일손을 충족하여서 농가 양자목가에 보냅니다. 그때는 연인들 커플이 많이 생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뽕밭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싹 틔운 인연들이 즐비하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영화 뽕까지 좀 야하긴 하지만 생겨나서 뽕의 인기가 참 대단하였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뽕밭에서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뽕밭에서 많이 만났던 인연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뽕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디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누에 아래서 뽕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는 넉잠 정도 잡니다. 넉잠을 자고 나면 일주일 전후쯤에 목밑이 노래지기 시작하면서 고치가 되기 하루 전에는 입에서 명주실이 나옵니다. 그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명주실을 뽑아내는데 줄줄줄줄 나온다 또 나온다 자꾸만 나온다.